앞서 사건 일은 정말 황당했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한 여성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 오랫동안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 여성의 오빠가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여성과 숨진 8살짜리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동네에서도 목격자가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여자가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40대 여성은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 옆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가 숨진 채 있었다. 자,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던 아이였어요. 네,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망 시간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학교에 갈 시간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아이 만으로는 8세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살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는 1년 전에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학교 입학을 미뤄뒀던 걸로 보입니다. 1년 유예됐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승현님. 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뭐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진술은 하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면 다들 아시겠다시피 한 달에 생계비로 한 160에서 170만 원, 즉 170만 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고 특히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주위에서 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지금 울진 산불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진 산불 삼척 호산리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결국 앞서 승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강원도 이 삼척 지역까지 조금 불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속보 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집이. 가장 그게 좀 문제예요. 이 집안 상황을 좀 보니까 이 한 보증금 한 500에 월 한 20 정도의 이제 반지하 건물인데요. 이 반지하 건물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아마 봤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1층하고 지하하고 이제 섞여져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습기에 약하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역류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는 영화에서 나왔었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아마 이 집안 환경 같은 것들이 안 좋았던 거가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두 모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반지하의 투명 인간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좀 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족들, 그러니까 이 모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여기 다 2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거의 대부분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그분은 진짜 몰라요. 그냥 이사 온 것만 봤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옆집에서 뭐 다쳤다면 다 알거든요. 여기 다 오지랖커들이라. 근데 진짜 몰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정말 힘들었다면 와서 얘기라도 해줬으면 뭐라 할 건데 뭐 여기 다 오지랖커들이거든요. 소장님, 보통 이웃들끼리 아무리 뭐 일본 말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집안에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긴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아이 24시간 혼자 돌봤다는 걸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었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입학할 예정인 날이었다. 근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너무나 애기였던 애가 드디어 학생이 돼서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면서도 정말 근심이 한 줌 생기는 그 날인데 이 엄마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데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판단을 했어서 굉장히 저는 우울증 감정이 심했을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잘못하신 거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살인 아무리 무슨 이유를 들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실제 중증 발달 장애 아를 키우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애가 화를 내고 자해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좌우되는 그 상황. 결국 내가 죽어야지 이게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승희 의원님, 네.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정말 옆에서 누가 계속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40대 어머니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아이 그 애 그냥 그 수급비만 받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좀 돈 벌고 이렇게 좀 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누가 돌보지? 그게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가는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국가의 저는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집중치료시설 좀 만들어주고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 좀 만들어주십시오. 22만의 발달장애 2만만이 그 집중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환경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 부분 좀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소장님께 짧게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 발달 장애인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달 장애인의 부모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내가 죽기 전에 아이 먼저 보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저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말씀이랑 승희 의원님 얘기하신 말씀은 저는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하고 집단 상담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엄마들의 이야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집단이 돼서 듣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세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 누가 돌보죠? 그래서 둘째를 못 낳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둘째가 있더라도 둘째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신경을 못 쓰시고. 내가 또 세상을 뜨면 우리 둘째가 첫째를 케어해야 되는 이런 가족 전체의 우울감. 그래서 발달장애 아들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가족 전체가 저는 케어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일 수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예. 정도의 고통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